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깜짝 놀랐죠. 정부 대출 규제보다 은행 대출 규제가 더 무섭다는 걸 보여준 이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방금 KB국민은행 정말 기습적으로 터트렸습니다. 뭐 전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7월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지금 6억이잖아요. 정부가 6억을 전용해 놨는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3억까지 마이너스 50%를 축소하겠다. 와,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정부 대출 규제보다 은행 자체 규제가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결국은 터지게 된 거죠. 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15억 이하는 6억까지,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그 다음에 25억 초과, 요거 2억, 102로 대책에서, 자, 이것만 해도, 와, 이거 어마무시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15억 이하가 6억에서 3억으로 쪼그라들었고 15억 초과에서 25억 초과는 이제 이하는 3억으로 4억에서 3억으로 쪼그라들었고요. 25억 초과는 먼저 그대로 2억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6억 한도가 3억까지 쪼그라들었다라는 것은 그것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KB국민은행 리딩뱅크가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이거죠. 정부는 수도권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또는 이제 규제 지역인데 뭐 사실 뭐 규제 지역이라는 게 수도권 안에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도권 이제 전체가 되겠는데 정부가 수도권만 지금 적용을 하는 것을 KB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전국 단위를 적용하는, 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결국 터졌습니다. 당장 이제 7월 10일부터입니다. 7월 10일부터 15억 이하 매수자들이 당연히 직격탄을 맞겠죠. 그래서 뭐 지금 25억이나 사실 뭐 그 위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지금 완전 반토막이 났잖아요. 15억 이하에 대해서 완전 직격탄을 맞을 텐데, 자, 이렇게 되면 당장 뭐 내일 은행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하루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픈런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은행이 뭐 지금 난리가 북새통이 날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3억 규제 갑자기 기습적으로 KB국민은행이 이렇게 한 표면적인 이유는 대출 총량제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KB국민은행이 작년에도 조금 오버한 것이 있어서 올해 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대출 총량제, 자, 이거 넘지 않으려면 우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서 결국은 3억을 규제하는 이런 거였는데, 이면적인 이유, 뭐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이게 정부 규제의 예고편 같은 성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전 영상들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6, 4, 2로 되어 있는 거를 3, 2, 1로 이렇게 정부가 줄이고 싶어 한다. 이런 규제책이 나올 거다.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데 갑자기 정말 뜬금포로 갑자기, 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런, 아니 3억이 네가 왜 뭐 KB국민에서 왜 나와?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자, 제가 이면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최근에 이재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걸 발표를 했는데 못한다는 평가가 46%고 잘한다는 평가가 26%였어요. 그런데 지난 3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못한다가 27% 정도 있는데 이게 46%로 배 가까이 늘었죠. 잘한다는 게 51%였는데 26%로 반토막이 지금 난 거예요. 특히나 30대 평가가 못한다는 게 무려 56%나 됩니다. 잘한다가 15%밖에 안 돼요. 결국 지금 30대들이 엄청난 불평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집값 상승 억제를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자, 거꾸로 잘한다는 이유도 비슷해요. 집값 안정화 노력을 하고 있다. 집값 하락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집값을 못 잡은 것에 대한 불만이 이번에 표출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 정부가 강남 집값은 일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곳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30대 주요 매수 가격대가 15억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15억 이하는 오히려 지금 뭐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6억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풍선 효과 때문에 상당수 인기 지역에서 상승한 곳들이 꽤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30대들이 엄청 정부 믿고 내가 기다렸는데 오히려 뭐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집값을 상승해서 내가 기다렸다가 오히려 매수 기회를 놓친 것 같은 이런 지금 불만들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금 생각들을 보면 당연히 그렇죠. 정부 또한 현재 주택담보대출 642 한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321로 줄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억 이하는 3억까지, 뭐 15억에서 25억까지는 2억으로, 그 다음에 25억 초과는 뭐 1억으로 이렇게 줄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고 아마 준비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실수요자들의 반발, 그러니까 30대 이상에서 불만이 나왔던 것들 중에도 대출 규제도 뭐 사실은 뭐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의 어떤 밸런스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은행에 돈줄을 죄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굳이나 욕먹으면서 할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은행에 돈줄을 죄면 은행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면 은행들이 알아서 규제할 건데 이런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런 마음을 은행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좋아할 거야. 칭찬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도 이면에는 분명히 있을 거다. 뭐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자,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를 하면서 자, 642를 321로 이것을 못 낮춘다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은행들의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자, 하반기에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이미 금융위원장이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올리면 은행들은 그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뭐 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위험가중치가 올라갔어. 그럼 우린 충당금 쌓기 싫어. 자, 그러면 대출을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대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한도를 계속 낮추는 뭐 이런 방향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의 마음을 아는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은행만 이쁨을 받고 있네. 우리도 뭐 미움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실질적으로 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은행처럼 3억 한도를 곧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은행들이 뭐 정부 마음을 이해하는 이런 것 외에도 당장 지금 총량제도 지금 다른 은행들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거든요. 더더구나 아시겠지만 이게 풍선 효과가 있어요. 국민은행이 이렇게 꽉 눌러버리면 국민은행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다른 은행으로 가겠죠. 그럼 다른 은행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은행도 지금 한도가 별로 없는데 자, 이런 것 때문이라도
결국은 다른 은행들마저도 3억 한도를 곧 따라하고, 그러면 뭐 그냥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3억 한도가 전반적인 은행권에서, 그리고 뭐 전반적인 은행권에서 이렇게 되면 이금융권도 똑같아요. 자, 은행권이 다 눌러버리면 이것이 뭐 이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이금융권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뭐 3억 한도 이것이 전반적인 패턴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7월 16일로 이제 뭐 확정이죠. 7월 16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이에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이제 10% 수직 상승하는 이런 일이 실제 이제 벌어질 텐데요. 요건 조금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KB국민은행 오늘 뭐 이제 이 난리가 났는데 7월 8일 이제 오늘자로 봤을 때 보시면 최고금리가 6.47까지가 있습니다. 혼합형도 마찬가지예요. 변동도 그렇고 혼합형도 똑같습니다. 6.47 거의 6.5%면 뭐 반올림 하면 7%죠. 7%까지 거의 와 있고요. 하단도 지금 5.07이에요. 이미 5%를 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거의 7%까지 와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도 지금 기준금리 인상하고, 기준금리 인상도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뭐 최고 지금 3.5%까지 기준금리 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최고금리가 나중엔 10%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론이 이미 7.019 이미 7%가 넘어 있습니다. 7.019까지 가 있고요. 자, 그리고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7.16까지 가 있고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7.47, 7.37, 7.4%. 자, 결국 5대 시중은행의 금리가 거의 8%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뱅크 같은 1금융권이죠. 어쨌든 이 1금융권인 K뱅크 아파트담보대출도 8.41까지가 있습니다. 1금융권의 아파트담보대출이 이미 8%가 넘어 있고 8.4%면 이미 거의 9% 가깝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건 뭐 10% 가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1금융권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금리가 10% 가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DSR 적용, 뭐 이거는 지금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미 정책대출 금리 충격적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보금자리론을 0.3%나 인상을 했는데 1월에 0.25, 2월에 0.15, 4월에 0.3, 5월에 0.25, 7월에 0.3. 결국 3월 한 달 빼고 6월 한 달 빼고 7개월 동안 무려 5번이나, 그것도 거의 0.3% 가까운 엄청난 금리 인상을 해온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 보금자리론, 이 정책 뭐 주담대, 이거는 2%, 뭐 3%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년 기준했을 때 5.1%예요. 5.1%인데 뭐 다른 방식, 비대면이나 지금 뭐 대면 뭐 이런 하면 0.1%가 가산됩니다. 결국은 30년 기준했을 때 이미 5.2%까지가 있습니다. 와, 지금 정책금리가 5.2%예요. 자, 그러면 보통 6억까지니까 지금 6억 지금 이하니까 6억에서 한 뭐 80% 이렇게, 그렇죠? 뭐 70%죠. 70%. 그러면 6, 7이 42, 4억 2천까지 생애 최초인 경우에 4억 2천까지 이제 대출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360개월 30년 상환으로 해서 5.2%를 적용하면 매월 230만 원씩을, 와, 원리금을 이자만 지금 거의 한 4억 1천만 원이 나옵니다. 한 4억 2천 빌렸는데
정책자금 대출이 지금 이자가 4억 1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매월 230만 원을 해야 되니까 사실 뭐 거의 500만 원 받아가지고도 이거 와 매월 230만 원씩 나가면 이거 감당이 될까? 500만 원 연봉이 6천이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보금자리론에 DSR 40%를 적용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월 지금 230만 원이면 이걸 11로 곱하면 1년에 2,760만 원의 원리금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760만 원을 보통 우리가 DSR이 40%가 적용이 되니까 0.4로 나누면 6,900만 원이 됩니다. 결국 연봉 7천만 원은 돼야 말 그대로 DSR 40%를 만족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결국 정책대출 조건이 연봉 7천만 원 이하인데 7천만 원이 돼야 대출이 가능한 상황. 너무나 웃긴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걸 만족시킬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결국 뭐 이 정도 되면 뭐 집 웬만하면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15억 이하에 대해서는 은행이 3억 한도로 제한을 하고 또 이자도 지금 뭐 거의 뭐 10%까지 이렇게 지금 갈 상황이 돼버렸고요. 자, 6억 이하는 정책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거의 사지 말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율도 금리도 5.2%까지나 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15억 이하 중에 또 6억 이하 전부 다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이 또 집값 올렸다 이러면서 전세대출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더더구나 전세는 사금융이다. 결국 전세가 사라지는 게 정상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은행 스스로가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이것도 뭐 주담대 같은 뭐 이런 쪽에 좀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 대출을 2억 한도로 지금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와 이게 뭐 지금 2억 한도면 그렇죠. 뭐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스스로가 전세대출도 쪼아버리는 아니 뭐 주담대가 3억 이하인데 전세대출을 2억 한도로 하는 것도 무리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공적기관 전세대출 보증 자 이걸 축소하는 걸 넘어서 대통령이 직접 이 전세대출이 집값을 올렸고 이것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사금융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니 공적기관이 이런 개인 사금융에 왜 보증을 해주냐? 이거 전면 금지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세대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당장 이제 이게 어렵다면 우선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규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DSR을 적용해서 전세대출 규모를 줄여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이 1,000조 원에 대해서 집주인 대출로 잡아서 집주인 DSR 이거 적용을 하면 뭐 집주인들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로 대출로 잡는 것도 뭐 개념적으로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거를 집주인의 부채로 잡아서 이거를 DSR을 적용한다 그러면 뭐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환일 만기 돌아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뭐 대출 연장이 안 되니까요. 신규 대출은 꿈도 못 꾸는 거고요. 자, 그리고 비거주일 주택자에 대한 전세 만기 연장 불허 이것도 대출 원금을 즉각 상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지금 뭐 난리도 아닌 상황이고요. 자, 방금 KB국민은행이 터뜨린 이 주택담보대출 3억 한도 그것도 전국 단위로 적용하는 이거는 정부가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은행을 쪼이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는 자 이런 방법으로 자리를 잡을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뭐 굳이나 여기에 대해서 뭐 논평을 하자면 이재명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뭐 정말 이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세제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자, 그런데 굉장히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 정부가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네, 이게 만약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한 연구를 하고 또 은행하고 같이 좀 어떻게 보면 뭐 협조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은행에 뭐 사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창구지도라고 했으면 창구지도, 그러니까 뭐 굳이나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런 뭐 뉘앙스를 주면 알아서 은행들이 창구지도 형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KB국민은 오늘 엄청난 일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정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번거롭고 뭐 귀찮은 일이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항상 또 이용을 해주셔서 제가 참 이런 것들 매일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것이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